자, 2학기 첫 수업인데요. OT 필요 없지 뭐. 그쵸? 1학기 때 선생님이랑 겪어봤으니까 선생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러분 다 알죠?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기 때 문법, 우리 의문과 형태론 공부했었죠? 기억나지? 그렇죠? 의문은 의문의 변동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고, 형태론은 주로 품사 공부했었어요. 기억나죠? 저 품사 되게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자, 이제 2학기가 됐으니까 뭘 공부해 봐야 될까요? 통사론,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차례입니다. 우리 보통 통사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문장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문장에 대해서 정의도 내려보고, 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개념, 문장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 문장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 텐데요. 문장을 알려면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문장이 무엇이고,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어절, 구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문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걸? 그렇죠? 여기서 문장 찾아봐요 하면 여러분 다 문장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마침표 한번 들어가는 거. 그치? 그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정의 내려보렴라고 하면은, 이거 문장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까 고민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문장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 표시해 놓은 거 보이죠? 뭐예요? 완결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쓴다는 건 뭔가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결되게 표현할 수 있는 최소의 형식이 바로 문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도를 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지. 즉 단어만 가지고는 정확한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기는 어렵다. 물론 가능할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성민이가 우진이한테 어제 뭐 먹었어?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치킨, 밥처럼 단어만 가지고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문장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제 치킨을 먹었어 중에 지금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을 생략한 거거든. 내가는 생략해도 돼. 왜? 말하는 사람은 어차피 나니까. 먹은 사람 나니까. 그쵸? 내가 빼고요. 먹었어. 이미 어제 뭐 먹었어?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변도 뭐겠어? 이거 먹었어. 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먹었어라고 하는 서술어도 생략. 그러니까 치킨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목적어인. 그쵸? 그래도 어쨌든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되는 것을 다 갖춘 것이 바로 문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문장 개념 알겠죠? 다음으로 어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잠이 부족한 철수는 늦게 일어났다. 부족한 정보 있습니까? 부족한 정보 없이 완벽한 문장이죠. 이런 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어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요소들이 바로 어절이에요. 어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 단위다. 그러다 보니까 요 띄어쓰기 된 부분 있죠? 이 끊어진 부분들, 각각을 우리는 어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잠이 부족한 철수는 늦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문장은 몇 개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5개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각각 어절의 문장 성분이 붙어요. 이 각각 어절에. 그래서 시험 문제 문장 성분 문제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어절이 어떤 문장 성분을 갖고 있는지는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이는 이 문장에서 문장 성분이 뭘까요? 대충 여러분 문장 성분 알긴 알잖아요. 왜냐면 1학기 선생님이랑 조사 공부하면서, 격조사 공부하면서 문장 성분을 다룰 수밖에 없었어. 주격조사가 붙는 거는 문장 성분이 뭐가 돼요? 주어가 돼. 그치? 그럼 잠 뒤에 붙은 이는 뭐예요? 주격조사니까 얘도 문장 성분이 뭐겠어요? 주어겠죠. 부족한이라고 하는 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뭐라고? 부족한이 지금 하는 역할이 뭐예요? 철수를 꾸며주죠. 그치? 철수가 잠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쵸?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의 역할은 뭘까요? 문장 성분이 뭘까요? 관용어예요. 그쵸?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장 성분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자, 어절이 뭔지 대충 알겠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바로 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구. 그죠? 구 들어봤어요. 영어에서도 구라는 구문, 뭐 구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구가 과연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는요, 일단 어절이 둘 이상 모여야 해요. 하나의 어절이면 그냥 그건 어절이죠. 근데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지만, 그 말은 그 두 어절이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연관성을 갖고 의미 단위를 이루지만 그 안에 주술 관계를 갖추고 있어서는 안 된다. 주술 관계를 갖추면 뒤에서 보겠지만 그건 뭐라고 하냐면 절이라고 합니다. 절과 구분하기 위해서 구는 주술 관계를 갖추고 있진 않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잠이 부족한 철수는 늦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서요, 구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 보여요? 뭘까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 있고요. 둘이 연관이 있고요. 그런데 주술 관계는 아니야. 뭘까요? 늦게 일어났다? 맞습니다. 늦게 일어났답니다. 늦게 일어났다 해요. 자, 일단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늦게 일어났다고. 그쵸? 그럼 둘이 연관이 있죠. 그지?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있죠. 그리고 일어났다는 문장 성분이 뭡니까? 서술어죠. 근데 늦게가 주어입니까? 아니죠. 이런 걸 우리는 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 구는 진짜 많은데 시험에서 사실 구를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이 보게 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구보다는 이제 어절이나 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생소한데 그래도 구라고 하는 개념은 있으니까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자, 늦게 일어났다는 우리가 구에도 여러 가지 종류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늦게 일어났다의 명칭은 동사구입니다. 왜 동사구라고 부를 것 같아요? 동사기 때문에. 뭐가 동사야? 일어나다가 동사입니다. 일어나는 구나잖아. 그쵸? 일어나라, 일어나자. 그쵸? 처럼 명령 청유가 가능한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동사구밖에 없지만 선생님이 또 다른 구의 종류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의 예시들을 좀 보여줄게요. 여러분, 아주 좋다란 말 많이 쓰죠? 이것도 구야. 왜 구냐면 좋다. 어떻게 좋다고? 아주 좋다고. 그럼 둘의 연관성이 있죠. 둘 이상의 어절이지. 좋다는 서술어주면 아주가 주어입니까? 아니죠. 그럼 뭐야? 얘도 구입니다. 근데 어떤 구라고 불러야 될까요? 얘는 형용사 구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해되죠? 자, 정말 깨끗이는 어때요? 얘는 무슨 구일까요, 이제? 부사구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자, 얘는요, 아주 새. 이 새는 bird가 아니라 관형사입니다. 그럼 뭐겠어? 관형사구. 자, 새 신발. 명사구. 자, 여러분 바로 이제 감이 오죠? 구의 명칭은 뭘 딴다? 그렇지. 뒤에 오는 어절의 품사를 딴다. 그래서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관형사구, 명사구라고 각각 부릅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앞에 오는 어절은 대체로 문장 성분이 뭐가 돼야 될까요? 뭐라고? 부사어 또는 얘처럼 관형어가 됩니다. 왜냐면 앞에 어절이 뒤에 어절을 뭐 해주는 모양새예요? 꾸며주는 모양새.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은 수식 관계에 있는 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5가지 구의 종류도 여러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절입니다. 절. 자, 절은요, 구랑 정의가 되게 비슷한데 엄청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절은요, 구처럼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야 해요. 그리고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구의 경우 주술 관계를 갖추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절이 바로 둘 이상의 어절이 모이면서 주술 관계를 갖추고 있는 녀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장에서 절 딱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잠이 부족한? 잠이 부족한이에요? 맞습니다. 응? 철수는 빼야 돼. 자, 근데 선생님은 철수도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면 철수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거든요. 자, 잠이 부족한이 지금 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절이 되려면 일단 이 둘이 연관성이 있고 의미 단위를 이루고 둘 이상의 어절이고 얘가 주술 관계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게 뭐라고?
잠이라고. 그렇죠? 잠이 어떻다고?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 주술관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얘 역할이 뭐예요? 뒤에 오는 뭘 꾸며주고 있어요? 철수. 철수가 어떻다고? 잠이 부족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철수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둘 이상의 어절이 보였지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뒤에 오는 체연을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이런 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관형절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죠? 그렇죠? 절의 종류에 5가지가 있는데요. 절은 선생님과 함께 뭐 다음 시간부터 또 찬찬히 볼 거기 때문에 그 5가지 절은 지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진 않을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구는 무조건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야만 우리가 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절은요, 하나의 어절만 있는데도 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것들을 말해요. 뒤에서 그 해당 절을 공부할 때 선생님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예쁜 신발이라고 했을 때 예쁜의 역할은 뭐예요? 신발을 꾸며주죠. 그러면 우리가 문장 성분 따지는 건 관형어라는 거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죠. 근데 얘는요, 관형어이면서 관형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술관계가 있나요? 주술관계가 보여요. 드러나 있진 않지만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뭐냐면 신발이 어떻다고요? 예쁘다고. 이처럼 주술관계를 충분히 유추 가능한 경우에도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형어 같은 경우에, 하나의 어절로 된 관형어 같은 경우에 관형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뒤에서 또 관형절 할 때 선생님 한 차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형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되게 흔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데 문장의 성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장 성분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건 아니야. 그쵸? 말했지만 격조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7가지 문장 성분을 선생님이 설명한 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문장 성분 할 때 대부분은 문장 성분이 뭔지 이제 이해는 하겠지만 아직도 품사와 문장 성분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친구들 있죠? 그쵸? 품사와 문장 성분은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요, 이거에 빗대면 좋을 것 같아. 배우와 배역. 배우와 배역. 배우는 사람이죠. 직업이지. 근데 배역은 뭐예요? 그 배우가 맡은 역할이에요. 그럼 배우와 배역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 왼쪽 편에 있는 이 배우 이름 다 알죠? 한석규, 그치? 한석규 배우가 찍었던 영화 진짜 많은데요. 선생님이 그 2작품만 가져와 봤어. 위에 거는 여러분 알죠? 뭐야? 8월의 크리스마스. 아래 거는 뿌리 깊은 나무에서 누구의 역할이에요? 세종대왕. 위에는 정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쵸? 이때는 이제 정원이고요. 밑에서는 세종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 한석규가 세종과 정원으로 변한 건 아니죠. 그지? 역할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의자죠? 의자의 품사는 뭡니까? 명사죠. 변합니까? 의자가 명사라는 사실이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품사는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에요. 한석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처럼. 그치? 의자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자가요,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역할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가 있다 했을 때는 의자는 뭐의 역할을 합니까? 주어라고 하는 배역을 맡습니다. 그렇죠? 의자를 보다 해서는 뭐의 역할을 맡아요? 목적어라는 역할을 맡아요. 의자에 앉다는 어때요? 부사어라고 하는 배역을 맡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대충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분할 수 있겠죠? 좀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그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 성분의 종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문장 성분은요, 크게는 3가지로 나눠요. 주성분, 부속성분, 그리고 독립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성분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주성분과 부속성분입니다. 자, 주성분은 뭐냐면요. 야,
이 주성분, 부속성분 이 두 가지만 봐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건 느낌이 오죠? 주성분이겠죠, 그렇죠?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장을 형성할 때 꼭 필요한 녀석들을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속성분은 뭐겠어? 그러면 꼭 필요하진 않아. 그거지. 우리 그 품사에도 꾸며주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수식어이라고 했잖아요. 그 수식어의 역할을 해주는 것 문장 성분을 우리는 부속성분이라고 부릅니다.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주성분부터 살펴볼 건데 국어의 주성분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다 아는 친구들이죠? 그렇지? 뭐 낯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각각 뭐 무엇을 주어라고 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겠죠? 자, 주어가 뭘까요? 그 문장 안에서 뭐의 역할을 하는 녀석을 주어라고 할까요? 주체의 역할을 하는 녀석을 주어라고 합니다. 문장을 구성했으면 꼭 있어야 되는 그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문장에도 꼭 있어야 돼, 두 개. 주어와 서술어. 그러면 그 서술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 그 주체의 서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문장이 아닙니다. 그죠? 자, 영호가 학교에 갔다. 서술어 뭐예요? 갔다야. 그렇지? 누가 갔다고? 그렇지. 그 누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어입니다. 주어를 만드는 절차는 간단한데요. 체원에 뭐가 붙으면 돼요? 뭐가 붙으면 돼? 주격조사가 붙으면 돼요. 주격조사. 주어를 만들어주는 격조사를 우리는 주격조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영어 학교 갔어. 이거 문장 아닙니까? 그렇지? 주격조사, 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생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격조사 대신에 뭐가 붙을 수도 있어요?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주어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위치가 왔기 때문에. 자, 영호도 학교에 갔다. 영호만 학교에 갔다. 다 가능하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도 일반적인 절차는 체원의 주격조사가 붙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서술어는요. 이 주어가 행하는 동작이나 또는 주어가 갖고 있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품사가 뭐다? 동사와 형용사가 그 역할을 하는구나. 동작하면 뭐야? 동작하면 뭐예요? 동사지 뭐. 성질 상태는 뭐야? 성상. 형용사잖아, 형용사. 그쵸? 자, 그래서, 그 예들을 좀 보면요. 재호가 똑똑하다, 재호가 당번이다, 재호가 물을 마셨다처럼, 이 세 가지가 지금 서술어거든요. 근데 종류가 좀 달라요. 먼저, 재호가 똑똑하다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 그치? 똑똑하구나가 되니까. 그쵸? 자, 그리고, 재호가 물을 마셨다. 얘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동사. 이처럼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대부분의 품사는 동사, 형용사.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용언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이 용언의 되게 중요한 특성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서술성이었던 거 기억나요? 서술성이 있으면 용언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여러분 용언하면 서술성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서술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재호가 당번이다. 얘는요, 이 동사 형용사가 아니죠. 그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서술어가 됐습니까? 체연의 서술격 조사가 붙습니다. 그런데 서술격 조사는요, 다른 조사와 달리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죠. 어때요? 변해. 그죠? 왜냐면 이 다가 뭐예요? 어미야, 어미. 그래서 바뀐다. 가변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변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치? 그래서 어미가 바뀌는 조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서술어 알겠죠? 그치? 어렵지 않죠? 자, 목적어 보겠습니다. 목적어. 목적어와 보어 같은 경우는요, 모든 문장에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한 문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수 성분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재호가 물을 마셨다 해서 우리가 물을 빼면, 물을이라고 하는 저 가운데 어절을 빼면요, 재호가 마셨다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굉장히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렇죠? 이때 물을은 이 마시는 뭐가 돼요?
제어하시는 그 대상이 됩니다.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목적어도 만들어지는 절차가 간단한데 체언에 뭐가 붙으면 돼요?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됩니다. 역시나 생략이 가능하고요. 얘 대신에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당연히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어는 어떤 거냐면 이게 주어 서술어를 갖췄는데 목적어도 아닌 것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보어입니다. 보어라는 말 자체가 내용을 보충해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보어는요 그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서술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어가 갖고 있는 서술어의 제약이 뭐죠? 그렇지. 되다와 아니다에만 형성된다는 거예요. 되다는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완전 자동사라고 불러요. 혹시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 기억나요? 자동사는 뭐가 없을 때 자동사라고 해? 목적어가 없을 때.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고 있을 때 타동사라고 하잖아요. 되다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입니다. 그런데 수미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불완전한 자동사다라고 해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다 해서 우리말이를 빼잖아요. 그러면 영어는 아니다가 되잖아. 이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말이 되죠. 그래서 아니다의 품사는 아니구나 하니까, 그렇지? 아니구나 하니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불완전 형용사라고도 불러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내용을 보충해주는 녀석들을 봤더니 호텔리어가 우리말이입니다. 그쵸? 얘를 우리는 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어를 만들어주는 절차도 어떠냐? 체언에 뭐가 붙어요? 복격조사가 붙게 됩니다. 역시나 복격조사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다른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얘가 보어인 거 알겠죠? 그치? 근데 만약에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로 쓸 수도 있잖아요. 이때 얼음으로는 보어가 아닙니다. 왜 아니게요? 이 으로는요 다른 격조사야. 어떤 격조사예요? 부사 격조사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문장 성분이? 부사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격조사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자리에 보조사가 오는 건 가능하지만 다른 격조사가 왔을 때는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는 점은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이어서 부속 성분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일단 보어는 반드시 되다 아니다를 서술어로 갖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교재에 표 있으니까 한 번 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이어서 부속 성분을 볼 건데요. 부속 성분은 꾸며주는 말이라고 했죠. 품사에도 수식원이라는 거 있다 했잖아요. 그죠? 수식원에 들어가는 품사 두 개 있었는데 뭐 있었죠? 관형사와 부사였죠. 실제로 부속 성분에도 관형어와 부사어라는 게 있어요. 역할도 똑같습니다. 관형어는 뭘 꾸며줘요? 체언을 꾸며줍니다. 자, 그래서 주위에 예쁜 새 신발이라고 하는 문장을 보면 지금 수식 관계가 보입니다. 자, 주의의라고 하는 요 말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뭔가 꾸며주고 있죠? 뭘 꾸며주고 있어요? 예쁜을 꾸며줘요? 신발을 꾸며주죠. 체언을 꾸며줘야 되니까. 아무리 여기 있어도 맨 뒤에 오는 이 신발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예쁜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누가 예쁘다고? 신발이 예쁘. 어디 뭐 누가 예쁘다고 했더니 주희가 예쁘대. 주희가 예쁜 게 아니지 신발이 예쁜 거지. 자, 신발이 어떻다고요? 새 것이라고. 그렇죠? 처럼 앞에 오는 이 세 개의 어절은요 모두 신발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형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오는 녀석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뭘 꾸며주는 거예요? 체언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죠? 이처럼 그리고 또 관형어는 연속해서 여러 개가 올 수가 있어요. 그지? 아무리 여러 개가 오더라도 꾸며주는 거는 뒤에 오는 체언 하나입니다. 자, 주희의 예쁜 새 신발에서 주희의는요 어떤 방식으로 관형어가 되냐면요 체언에 뭐가 붙어요? 유일한 우리 국어에서 유일한 관형격 조사라고 했죠. 관형격 조사가 붙습니다. 물론 얘도 어때요? 생략이 가능하다. 왜냐면 주희의 신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주희 신발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의는 얼마든지 생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명사 그 자체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명사만 가지고도. 자, 예쁜 얘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들 헷갈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관형사인지 아니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쁜의 여러분 기본형은 뭐예요? 예쁘다예요. 예쁘다. 그 예쁘다에서 뭘 떨어뜨린 거야? 다라고 하는 어미를 떨어뜨리고 어미 니은을 붙인 거죠. 이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줄여서 관형사형 어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그러니까 품사는 뭐란 얘기예요? 형용사란 얘기예요. 근데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용언이란 얘기잖아. 그쵸? 용언의 가장 중요한 특성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서술성. 활용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서술성 1번이에요. 그 말은 서술성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랑 동의어냐면요. 서술어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쁘다의 주어는 뭘까요? 바로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관형사가 아니라 뭐다? 서술성을 갖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해되죠? 그죠? 자, 어쨌든 얘는 예쁘다라고 하는 그 형용사에서 어간 예쁘 뒤에 관형사형어미 니은이 붙으면서 형성된 관형어입니다. 그쵸? 그리고 새는 뭐예요? 새? 여러분 새는 뭡니까? 그 자체가 관형사죠? 관형사는 볼 것도 없이 관형어입니다. 그쵸? 당연히 관형사는 관형어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어서 부사어를 볼 텐데요. 부사어는 뭘 꾸며줘요? 용언을 꾸며주죠. 용언. 그쵸? 물론 뭐 주로 용언이라고 해서 다른 것을 꾸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용언만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가 선생님께 빨리 달려갔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서술어는 뭡니까? 달려갔다. 그쵸? 달려갔다예요. 그러면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 용언을 꾸며주는 녀석들을 보겠습니다. 뭐가 지금 얘를 꾸며주고 있죠? 빨리. 그리고 또 선생님께도 달려갔다를 꾸며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도와주고 있어. 달려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녀석이죠. 그래서 이 부사어를 만드는 절차를 봤더니 선생님께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갖고 있냐면 체언에 뭐가 붙었어요? 깨가 붙었잖아. 이 깨의 정체는 뭡니까? 부사격 투사입니다. 부사격 투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기억나죠? 그렇죠? 뭐 로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와, 과, 라고 뭐 이런 것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긴 합니다. 자, 빨리는 뭘까요? 빨리. 그렇죠. 빨리 얘는 그냥 부사예요. 빨리는 서술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서술성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부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지금 요 예문에는 없지만, 자, 보세요. 종민은 오빠와 달리 영민하다 해서 사실 이 문장에서 꼭 필요한 거는 뭐예요? 종민은 영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오빠와 달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영민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꾸며주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럼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얘는 보면은 달리라고 하는 말이 혹시 서술성을 갖고 있진 않나요? 생각해봐. 그렇지? 오빠와 다르다. 그럼 오빠와가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사어잖아요. 그럼 얘가 꾸며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영민하다야? 종민은 오빠와 영민하다는 거야? 아니죠. 달리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고 있다고. 부사가 지금 달리를 꾸며주고 있다는 말은 물론 부사가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지만 달리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서술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르다 서술성을 갖고 있다면 얘는 주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미가 다른 거야. 생략되어 있을 뿐이야. 그렇죠? 종미는 오빠와 달리 할 수 없으니까 생략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주어가. 그죠? 얘도 주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예쁜. 그죠? 자, 어쨌든 다르라고 하는 어간에 지금 어미 이가 붙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사형 전성어미.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부사형 어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언 어간에 이처럼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도 부사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어이기 때문에 달리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공부했던 부사절.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둘 이상의 어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부사절 공부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요. 지금은 아리까리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음 뒷부분에서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독립성분, 독립성분 설명해야겠죠? 사실 주성분과 부속성분에 비해서 약간 뭐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알아둬야 됩니다. 독립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품사의 독립원과 마찬가지로 다른 문장 성분과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을 말해요. 품사의 독립원에 해당하는 게 뭐였었죠? 감탄사가 있었죠? 그렇죠? 이 독립성분에는 독립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 포함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탄사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감탄사 하면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우리 감탄사라고 했죠? 대답하는 것과 부르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좀 지난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거 뭐야? 이거 감탄사잖아. 그렇죠? 감탄사는 독립어입니다.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자, 그리고 누군가 부를 때 내가 우진이를 불러. 야! 이렇게 부르면 이거 야는 뭐예요? 감탄사예요. 근데 우진아! 라고 부르면 이건 감탄사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독립어는 맞지만 감탄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진은 뭐예요? 체언, 명사고요. 아는 뭐예요? 조사. 그 조사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슨 조사라고 불러요? 혹격 조사라고 불러요. 독립격 조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를 때만 쓰는 조사이기 때문에 부를 호자를 써서 혹격 조사라고 부른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장 성분을 좀 크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성분의 4가지, 부속성분의 2가지, 독립성분의 1가지. 그래서 7가지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부사어예요, 부사어. 부사어는요, 사실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꼭 필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꼭 필요한 부사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필수적 부사어라고 불러요. 꼭 필요한 경우. 나는 치킨이 정말 좋다 해서 정말이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우리가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데 뒤에서 필수적 부사어 예는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필수적 부사어는요, 주성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문장을 형성할 때 꼭 필요한 성분을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부사어는 주성분이 아니고 부속성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이라는 거에 주목한 게 아니라 뭐에 주목한 거야? 부사어라는 거에 주목한 거예요.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한 2~3차례 정도 출제가 됐는데요. 주성분, 부속성분 부르지 않고 필수성분, 수의성분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수의성분은 말 그대로 꼭 쓰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을 말하는데 수의성분은 관형어랑 수의적 부사어만 말합니다. 근데 필수성분이라고 부를 때는요, 당연히 주성분 4가지 다 들어가고요. 플러스 뭐까지 필수성분이라고 해야 되냐면 필수적 부사어까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서 지금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읽으면 풀 수 있긴 해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미리 알아두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설명은 마지막인데 이게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술어의 자릿수. 영어에 보면 문장의 형식, 문형이 있죠. 1형식, 2형식, 그치? 그런데 국어에는 그런 개념은 없지만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술어는요,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있어요. 적게는 몇 개예요? 한 개. 적게는 1개예요. 그럼 뭐만 필요한 거야, 이때는? 주어만 필요한 거예요. 자,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필수 성분이라는 뜻이고요. 필수 성분에는 서술어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1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서술어자 있어 한 자리 서술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필요한 문장 성분이 2개라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면 그 둘 중에 하나는 뭐기 때문에? 서술어기 때문에. 그럼 한 자리 서술어는 뭐밖에 없겠어? 주어만 필요로 하는 문장을 우리가 한 자리 서술어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녀가 웃는다 라고 하는 문장에 웃는다라고 하는 동사에는요, 그녀가라고 하는 주어 이외에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2자리 서술어 볼까요? 이 2자리 중에 한 자리는 주어가 차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자리는 또 뭐가 차지해야 될까요? 목적어 보이죠? 그쵸? 보통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자, 현수가 밥을 먹었다 해서 먹다라고 하는 동사에는요, 주어, 현수가 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해요? 무엇을 먹었는지. 현수가 먹었다라고 하면 이건 불완전해요. 그쵸?
그래서 무엇을 이 동작의 대상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어서 주어에 또 뭐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보어가 필요한 문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이 얼음이 되었다. 아까 선생님이 썼던 예문인데 물이 얼음이 되었다 해서 물이는 주어고요. 얼음이는 뭐예요? 보어잖아요. 그렇죠? 되다 아니다가 왔으니까 보어가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두 자리 수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주어에 뭐가 오는 경우? 그렇지. 필수적 부사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필수적 부사어. 예를 들면 나는 아버지와 닮았다 해서 아버지와를 빼면 이거 불완전하거든요. 나는 닮았다. 어때요? 이상하잖아. 그쵸? 무엇과 닮았는지, 누구와 닮았는지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가 바로 뭐가 되냐면 필수적 부사어가 됩니다.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잖아요. 필수적 부사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죠? 자, 마지막 세 자리 서술어는요. 주어도 필요하고요. 목적어도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할까요?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보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이고. 자, 필수적 부사어까지 필요한 예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이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하는 게 수여동사라고 들어봤어요? 수여동사, 수혜동사. 뭔가 주고받는 그런 동사에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자면 할머니께서 용돈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문장에 주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는요. 누가 줬는지 그리고 무엇을 줬는지 누구에게 줬는지까지도 설명이 돼야 됩니다. 물론 내가 받은 상황에서 할머니께서 용돈 주셨어요 하면서 받은 대상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생략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만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아까 선생님 치킨으로 예를 들었잖아. 너 어제 뭐 먹었어? 하면 치킨 얘기했다고 해서 이거 문장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문장 맞다고 했지. 왜? 생략된 거거든. 주어랑 서술어가. 그렇죠? 생략은 없는 건 아니다. 아예 없으면 그거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53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1을 바탕으로 해서 기억부터 미음을 분석한 것으로 적자자세에 아는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 밥입니다. 밥. 밥은 품사로는 명사죠. 그지? 그리고 여기서 목적으로 쓰였는지 보면 되는데 난 밥 먹었어. 자, 난은 뭐예요? 주어죠. 먹었어는 서술어지. 먹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밥은 뭐예요? 목적어가 되죠. 맞죠? 자, 니은은 먹었어예요. 먹었어는 품사 동사죠. 그렇죠? 문장 성분은 서술어지 뭐. 그렇죠? 자, 디귿은 정말입니다. 정말은 여러분 뭐 볼 것도 없이 품사 뭐예요? 부사입니다. 부사면 쟤 볼 것도 없어. 문장 성분 뭐예요? 부사어 맞아요. 자, 리을은 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 이거 뭐였어? 지시 관형사였죠? 자, 지시 관형사. 그는 지금 사람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형사 맞고요. 문장 성분 관형사는 당연히 뭐예요? 관형어 맞아요. 정답은 5번일 거예요. 확실한지 보겠습니다. 자, 끝냈다입니다. 끝냈다의 품사가 형용사래요. 맞나요? 끝내는구나. 끝내자. 끝내라. 활용이 어때요? 동사의 활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란 말이 틀린 거예요. 문장 성분은 서술어가 맞습니다. 그쵸? 맞지만 형용사라는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문장 성분이라기보다는 이제 품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를 물어보는 문제 같았어요. 자, 5번.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을 문장 성분에 따라 기억과 니은으로 나눴을 때 각각이 모두 수대인 문장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태훈이만 물 마셨어. 너는 나마저 배신하는구나. 여기 기억은 뭘까요? 목적어죠. 자, 근데 목적격 투사 안 쓰였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목적격 투사가 올 수 있잖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태연이만 물 마셨어요. 물에 올 수 있는 조사 뭐야? 을. 마저 대신 올 수 있는 조사 뭐예요? 너는 나를 배신하는구나. 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목적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니은 보니까 이거는 좀 밑줄 친 거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왜? 서술어가 아니다 되다죠? 그러니까 보어. 자, 여러분 좀 지혜로운 친구들은요. 일단 니은에 보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것 같아요? 되다 아니다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죠. 자, 1번. 하필 영훈은 오늘 지각했다. 되다 아니다 없죠. 나와 그는 커피를 매우 사랑한다. 되다 아니다 없습니다. 가은이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대. 있죠. 나는 너뿐 아니라 있다. 그렇죠?
겨울이 오자 강이 금방 얼음이 되었다. 있습니다. 정답은 3, 4, 5번 중에 하나일 거고요. 이 중에 목적어가 있는 녀석만 찾으면 돼요. 제일 3번. 가은이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대. 목적어 있습니까? 목적어가 없어. 나는 너뿐 아니라 지원이도 좋아해. 뭐가 목적어야? 지원이도가 목적어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에는 목적어 있습니까? 목적어가 없죠. 자, 7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문장 성분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기억에 쓰인 문장 성분 중 필수적인 것은 2개구나. 필수적인 거 2개면 뭐와 뭐밖에 없다는 거야? 주어 서술어밖에 없다는 얘기죠. 빛난다 일단 필수적일 테고요. 주어 뭐예요? 눈이죠. 눈이 빛난다. 어때요? 완벽한 문장이야. 그럼 나머지는 겉절이야. 부속 성분이야. 그쵸? 보니까 I의 관형어고요. 발처럼 부사어인데 꼭 필요한 녀석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 어때요? 맞죠. 그렇죠? 2번 니은에 쓰인 부사어는 필수적 성분은 아니구나. 니은에 쓰인 부사어 뭐예요? 어제죠. 그렇죠? 어제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필수적 성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귿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딱 보니까 아니다 보면은 뭐가 왔겠어? 보어 왔겠죠. 뭐가 보어예요? 사라진 것은이 바로 보어입니다. 필수 성분이죠. 자, 디귿에서 사라진 것은 필수 성분이구나. 맞습니다. 보어니까요. 자, 리을. 자, 리을에서 필수적인 것은 농부는 황무지를 바꾸었다 이구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 위에 거 보기 전에 농부는 황무지를 바꾸었다. 완벽한가요? 뭐가 필요해? 그렇지. 이것을 무엇으로 바꿨는지가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무엇으로에 해당하는, 즉 옥토로도 뭐가 돼야 돼요?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그렇죠? 자, 5번. 미음에서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모두 필수 성분이구나. 여러분 수여동사, 수혜동사 나오면 무조건 다 필수 성분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57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예요. 관형어에 대해서 설명한 문제입니다. 자, 보기는 읽어보지 않을게. 보기 안 읽고도 풀 수 있거든요. 1번. 아름다운 다나한을 보니까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로 쓰이죠? 그치? 아름답다, 다나하다라고 하는 용언에다가, 그치?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쓰인 거잖아요. 맞죠? 자, 아까 이그저 아까 했었잖아요. 그쵸? 이그저는 뭐예요? 지시관형사였죠? 관형사 그 자체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일 수도 있죠. 가능하죠. 자, 3번. 저 아름다운 그 다나한을 보니까 문장 안에서 관형어가 연달아 쓰이기도 하는군. 아까 주위에 예쁜 새 신발도 연달아 쓰였죠. 그쵸? 맞습니다. 자, 아름다운 그 다나한을 보니까 문장에서 필수 성분으로 기능하는 관형어도 존재한다? 없어요. 그죠? 관형어는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필수 성분은 아닙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 왜냐면 좋은 것 했을 때 좋은을 빼면은 것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그치? 좋은이 꼭 필요해 보여. 그래도 국어에서는 얘는 부속 성분이고요. 수의 성분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를 보지 않아요.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자, 그렇고요. 5번 신의 의, 관람객의를 보니까 체언의 관형격 조사를 결합한 형태가 관형어로 쓰이기도 한다. 어때요? 맞죠? 체언의 의가 붙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볼 거냐면 이제 절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문장의 짜임 다음 시간에 함께 보시죠.